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로 문을 열겠습니다. 시사 이슈, 한 가지 명확한 이슈보다는 온갖 이슈가 연결돼 있죠. 월요일은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그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실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담당 PD가 마음대로 이 온갖 문제 연구소 직책을 정했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님은 온갖 문제 연구소장. 근데 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거죠. 예. 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내가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을 눌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군대 직책으로 아마 한 것 같아서. 뭐야 이거? 실세라는 뜻이죠. 그다음 실세. 뭐야 이거? 네. 김기태 미국 변호사 연구 중장이가. 감사합니다. 더 높네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구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거 그럼 내가 제일 낫잖아 지금. 아니, 연구소니까 연구소장이 높은 게 맞고요. 실세시가. 저는 이게 오탈자예요. 전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이제 선 하나 그은 거고 이게 그 소장이 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럼요. 실세죠. 잘 보세요 역사를. 중장하고 대장은 그냥 소장이 무서워요. 네. 그래도 소장은 별 2개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PD 부연 설명이 있던데 왜 소장이고 중장이고 대장이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냐. 우리가 근거 중심 방송 아닙니까? 이게 담당 PD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아재로. 그렇죠. 아재로 바뀌다 보니까 이 아재 개그를 좋아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아재 개그입니다. 이거 다. 지난주에 저를 간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 주에 중장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올라갔어. 상당히 좋습니다. 간사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장이 의미가 그거다며요. 그 김 변호사님이 항상 ING 즉 온갖 문제를 연구 중인분이라 연구 중. 중장이래요. 연구 중.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나보다 높은 건 아니네. 명 박사님은 이 집단 지성 중에 가장 고학력자여서 연구소장으로 있다고 그거는 맞네요. 네. 박사잖아요. 최영일 평론가는 가끔 실험해보고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게 없는 시사포터. 그러니까 연구대상이네. 연구대상. 피실험체. 요건 뽑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영일 평론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는 온갖 시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 조금밖에 몰라요. 졸려. 지금 이 시간 되면 다 합니다. 앞에 한 20개 돌고 왔거든요. 다 알아요. 척척 박사가 돼요. 20개까지는 아니에요. 20개는 못 돌아, 물리적으로. 한 7, 8개? 아니, 11개째. 그럼 오늘이 이게, 하나 또 있다. 하나 더 있네. 이 시간 되면 정말 온갖 문제에 척척 박사가 됩니다. 숫자까지 다 알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사 자판기다. 누르면 나오는. 저도 병원 그만두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럼 오후 되면 이맘때쯤 되면. 이맘때쯤 다 합니다. 대한민국에 일하는 눈이 뜨이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진행까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백악관의 웨스트 윙이 막 보여요.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국제 문제까지 다 훤히 꿰뚫어보고 있어요. 감염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낮에 여러분들서 얻어맞고 그렇지. 비판 받을 거 다 받고 그럼요, 이제 그럼요, 이맘때 그럼요. 되면 정말 유식해지는 거죠. 숫자 막 틀리고. 거의 이동영 그 작가와 비슷한 수준. 새벽쯤에는 뭐 숫자도 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쯤 되면 이제 그 다른 패널 했던 것도 내 걸로 다 소화시켰어요. 명확하게 되죠. 모든 한 사실이. 30명분을 이게 집단지성이지. 내 안에 30명 있다? 그래서 옛날에 오전에 저랑 만났을 때는 약간 어리버리했었군요. 아침에 코로나 만나면요. 그때는 어제 정보가 머리에 들어있거든요. 어제 뭐라. 그리고 저랑 같이 한 적도 있는데 보니까 저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나 오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부르는 이 T사. T사의 피해가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좀 틀려. 그런데 Y사는 완벽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소멸 상태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그 이태원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재유행의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도 뭐 이렇게 또 영어까지 딱 써가면서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옛날에 저 뉴욕 양키스 감독 요기 베라가 한 말이죠. 네. 뉴욕 유명한 양키스가 말이죠. 굉장히 그 하위 순위에 있었지만은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결국에는 그 포스트까지 진출했던 예. 그런 사람이 근데 있었거든요. 왜 옛날 그 메이저리그 얘기를 해요. 어제 두산 경기가 거의 이기다가 11대 11로 연장전을 갔다가 마지막 끝내기 실책으로 이기거든요. 정말 어제 야구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가 이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 분위기로 가지만 예. 언제 어디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집단 발병할지 예.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근데 일어났습니다. 특히 또 우리 방역 당국에서 종교 시설과 유흥 시설에서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아니요. 콕 집어서 얘기했죠. 5군데를 딱 예. 집어서 얘기했는데 예. 보세요. 종교 집회, 유흥 시설, 유흥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실내 스포츠 시설. 2차 감염이 저희 동네 동작구에 헬스클럽에서 헬스클럽, 예. 이태원 클럽에 갔던 확진자가 운동을 했는데 옆에서 옆에 운동한 계셨고. 사람이 그냥 걸렸어요. 예. 자,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 예. PC방 나왔었죠. 사우나. 노래방 나왔었죠. 사우나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학원이에요. 학원도 강사, 학원 수강생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5군데가 지금 위험 시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 이제 생활 방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풀었는데 이용을 해도 지금 이태원 클럽은 네. 몰려도 너무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유흥시설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흥시설은 이 방역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감염을 막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역부족이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 수칙에 그 유흥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발열 증상 뭐 이런 거 다 기입을 마스크. 하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적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라고 요번에 나왔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도 한 1,000여, 2,000여 명, 뭐 3,000여 명이 거의 뭐 허위 정보를 1,000여에서 3,000여 명은 갭이 네.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딱 봤는데 그러니까 5,517명이 이 접촉 가능자, 이 시설 이용자로 분류가 됐는데 2,400여 명은 통화가 됐고 검사를 받고 있어요. 3,000명이 불통이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 우리 저 최평론가님은 오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5개 중에 2개에서 3개만 알고 있었어. 오후가 되니까 5개를 다 알게 되고요. 지금 숫자도 한 자릿수까지. 오전에는 김기태 변호사랑 비슷하게 막 2, 3천개 막 했는데 지금 숫자가 딱 정확히 그러니까 나오죠. 이게 저녁에 눈이 뜨이는 남자. 지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고 웃을 때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남에서도 비슷한 유흥업소에서는 네. 검사했는데 많이 안 나왔잖아요. 어허. 네.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진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말 있죠. 바로 앞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소리치면서 딱 튀는 거.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전형적인 예예요. 근데 다른 뭐 그 무슨 이른바 뭐죠? 그거 룸으로 돼 있는 술집 예. 이런 데는 이제 서너 명 단위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예.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뭐 코로나 누구한테 뛰고. 줘버려 이러면서 춤도 추고 소리를 네. 막 지르니까 거의 신천지 집회하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보다 많이 더하죠. 확산이 되지 않는가. 마스크도 끼지 않는 거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2차, 3차 감염 우려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3차 감염은 아직 안 나왔다고 오늘 정의용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2차 감염은 나왔어요. 오늘 현재 시점 이 이태원 클럽 발 누적 확진자는 86명입니다. 이 중에 63명은 클럽에 가서 감염된 사람, 23명은 이게 2차 감염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로구에 사는 용산에 사는 30대 청년이 용산이 이태원이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감염됐어요. 그런데 84세 외할머니가 그렇죠. 같이 살진 않고 구로구에 사시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이에요. 맞아요. 예. 무증상 감염자가 현재 30%.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문제는 고령자, 기저질환자에게 옮기면 그분들이 위험해진다. 그렇습니다. 치명률이 엄청난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80% 90%
경미하게 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건 아주 심각한 예. 문제입니다. 인사되신 분들은. 또 하나 우려되는 집단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태원 일대 유영정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군인만 49명입니다. 이게 네. 이제 휴가 나 외출 나와서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전이랑 좀 달라졌겠지만 저희는 뭐 다다닥 붙어서 샀으니까. 내무반에서 내무반에서 네. 굉장히 걱정되는데 국방부가 다시 또 외출과 휴가 제한 조치를 그러니까 예. 이게 장병 전체가 이게 우리가 단체 행동, 네. 군은 그냥 같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좀 풀어주던 상황인데 돌아간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사이버 사령부의 하사 한 명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이 됐고 예. 지금 이 사이버 사령부 간부만 3명이 아이고, 감염됐어요. 예. 장병도 하나 감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징계 절차 착수가 어젯밤에 나온 소식인데 자 입장을 국방부가 바꿨는데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무징계. 네, 징계하지 징계하지 않을 테니까 않겠다. 빨리 자진 신고하고 검사 받아라. 예. 그랬더니 49명인데 이 중에는 이 최근에 입대한 훈련병도 있어요. 예. 뭐냐면은 이제 입대 전에 놀고 들어왔는데 저 이태원 다녀왔는데 어떡하죠? 검사 받아라 이런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상근 예비역도 있고 간부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빨리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온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인터넷에는 뭐 지금의 상황을 빗대서 재밌는 그 만화 그 그림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러디에서 한쪽에서는 의료진들이 땀을 흘리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젊은 층이 놀고 있고 놀면서 땀을 흘리고 있고 맞아요. 같은 땀이라도 같은 땀이 아니다. 뭐 맞아요.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게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스스로를 좀 통제하고 이렇게 좀 질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태원 클럽은 이제 각 지자체 이태원 클럽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지자체 클럽도 이거 뭐 원정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다들 이제 행정명령을 지자체에서 내려서 당분간 문을 닫겠다라고 했더니 이 주말에 또 헌팅 포차로 몰렸다고 하는데 자 모르는 게 없는 최영일 평론가 헌팅 네네. 포차는 뭡니까? 헌팅 포차라 함은 저도 일단 입장이 불허돼요. 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네. 클럽도 불허돼요. 물 흐린다고 안 받아줘. 일단은 네. 야거니까 포차가 포장마차의 포장마차. 야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실내 포장마차인데 네. 이걸 다르단 다른 말이죠. 말로는 감성주점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지금 못 내려요. 방역 수칙만 지키면 임의로 행정명령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안주도 팔고 술도 파는데 여기는 이제 흘러간 8090 가요를 트는 데도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막 일렉트로니카 댄스곡을 트는 데도 있는데 예. 헌팅 포차는 예. 부킹을 위한 포차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테이블 합석도 하고 어쩌면은 이 우리가 클럽에 가는 젊은이들을 또 부킹을 위해서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러도 가고 예. 놀러도 가고 예. 놀면서도 만나고 이런 예. 건데 거기에 유사 유흥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 클럽, 유사 나이 제한이 유흥업소. 있지 않나요? 나이 제한을 클럽처럼 두진 않아요. 아, 예, 그래요? 거기는 뭐 혹시 가실 수 있는데. 아니 제가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예. 아니 우리는 못 갑니다. 오늘 네, 일단 못 갑니다, 어차피 저희는. 앞에서 네. 예, 제지를 당하죠. 아니 그 밖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어쨌든 이태원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은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니 어려우니까. 이태원 클럽가는 지난 주말에 한산했어요. 이미 이게 주말 전에 터졌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다 얘기를. 그런데 이 클럽들만 행정명령이 내려진 거지 서울이나 전국의 클럽에 행정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강남 클럽에 줄을 섰어요. 부산 클럽도 줄을 예. 섰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도 이 헌팅 포차라는 곳도 뭐 춤도 추고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대화나 술 마시고 네. 흥이 나면 춤을 추죠. 아. 네네. 하지만 이게 락카페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비슷합니다. 단속하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또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헌팅 포차나 감성 포차 여기에는 아직 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미치진 못하지만 여하간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좀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주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대규모 수천 명이 접촉했다. 지금 뭐 86명이 이제 확진됐다. 이게 네. 아니라 이전에 보시면 평택 와인바에서 이 사장이 미국에 거주하는 분인데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평택에서 와인바를 열었는데 여길 다녀간 손님들이 여러 명이 감염됩니다. 또 경주에서 조그만 주점을 사장님이 열었는데 사장님이 확진이 됐어요. 여기 술 마시러 왔던 공무원 7명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주점은 확진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전염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 무슨 구상권을 청구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클럽 같은 데는 지금 유흥주점 우리 강남에서 저번에 문제가 된 거기는 이제 종업원 한 명이 한 명 감염시키고 끝났는데 전수조사하고 여기는 뭐 구상권 청구할 내용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조그만 주점에 구상권 뭐 얼마나 청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어서 저는 쉽지가 않다. 예, 일단 그 서울시는 이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사람들이 빨리 알아서 익명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가라. 그 익명 검사를 그렇지 않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벌금. 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번 주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 요번 주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17일까지. 익명조사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논현동이나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냥 와서 뭐 어디를 방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 이태원 갔었습니다. 그 기간에 논현동 갔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무료로 다 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한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이나 뭐 이런 걸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보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헌팅포차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다고 하네요. 있어요. 예. 네, 크진 않아요. 저 우리 PD도 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줄 알았더니 20대 조연출이 알려줬습니다. 예,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다.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저런 경우는 조연출을 핑계대는 거죠. 근데 이제 춤추는 스테이지가 없어도 이 테이블 사이사이 통로에 나와갖고 저렇게 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락카페라 신나는 그랬죠. 음악이 옛날에. 나오고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취하면 그렇죠.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면 흥이 나면은 일어나서 춤추는 팀들이 생기면 또 너도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또 감염 위험성은 높아질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다는 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번에 이 이태원 클럽 지방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또 단체로 갔더라고요. 강원 지역. 예, 확진은 된 건 아닙니다만.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혹시 또 2차 감염 우려가 있지 않을까.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 86명 중에 서울이 아무래도 많죠. 51명. 그리고 경기가 뭐 한 14명. 인천이 6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인데 예. 제주 여성 1명이 이태원을 방문하고 갔어요. 제주로. 방금 연휴가 끝나고. 직장인인데 출근을 했어요. 피부과? 피부관리사예요. 피부관리사. 예. 근데 이제 접촉한 사람이 사흘 동안 144명. 근데 피부관리사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정을 이제 주로 하는데 예. 피부를 만지게 되잖아요. 아. 근데 어쨌든 이게 손을 세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바이러스가 올라오고 있으면 씻는 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 확진자인데 이 뭔가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을 때 144명 중에 혹시 감염자가 있느냐인데 아직은 안 나왔고 원희룡 지사가 그래도 이 여성분에게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스스로 자진 신고를 했는데 검사 받았더니 확진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확진되면 아픈 거잖아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지 범죄자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 검사를 받으시라는 예. 거예요. 자, 그간에 우려진 또 국민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게 2차, 3차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 순서죠. 3부 순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온갖 문제 연구소 4부에서는 이 다시 불거진 성소수자 문제. 또 이게 혐오 문제로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혐오와 차별. 예, 이 걱정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신문은 FM 94.5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도 실시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팟빵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1분 20초 뒤에 4부 시작합니다.